자,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전세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세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기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통계 그래프를 보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실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사기 피해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2017년에 보증 사고액이 74억이었는데요. 작년이죠? 2022년 무려 1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150배가 넘었고요. 자, 대위 변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돈을 갚아준 금액이 2017년 34억에서 무려 9,241억, 와. 300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5년 사이에 저렇게 급증했다는 5년 사이에 거예요?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앞서 교수님들이 이제 사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이제 사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이야기인데요. 한 몇 달 전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제 후배하고 이제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 어디 살아라고 하니까 전세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전세금이 얼마인데? 하니까 매매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뭐 9,500만 원이니까 이 거의 정도 되잖아요. 똑같네. 이거 이상한데? 너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봐라. 아니래요. 자기는 사기를 당할 리가 없대. 그럴 리가 없어. 확인해봐.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너 큰일 났다. 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책 또 사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둘 게 깡통 전세인데요. 자, 깡통 전세 알아보기 앞서서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16가구 중 14가구가 최근 세무당국에 가압류됐습니다. 14가구 모두 송모 씨 한 사람 소유입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놀랬죠, 당연히. 이 오피스텔 주인은 이달 초 전세 세입자 2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가구당 2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사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자, 깡통 전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면 뭔가요? 속에 뭐가 들었죠? 속이 비어. 속에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게 깡통 전세입니다. 예.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깡통이 돼버리는 게 깡통 전세인데요. 예.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건물 가격이 원래 5억 원 정도 시세 가치였는데 이 건축주가 이제 사기의 마음을 먹고 감정평가사와 짜고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자, 10억 원으로 뻥튀기, 2배 뻥튀기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 담당자하고도 짜고 또 대출을 받습니다. 자,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고요. 딱 공인중개사도 가담을 하게 되죠. 또 5억 원의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전세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사기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5억 원 정도 가치의 건물을 가지고 10억 원의 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횡령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미 돈을 다 챙겼어. 이제 뭐 전세금을 뭐 세입자는 알아서 해. 경매를 넘기든지 너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자, 경매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인 은행이 5억 원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데 10억, 이게 5억짜리를 10억에 감정평가를 부풀렸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사실 5억은 또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도 손해를 보고요. 네. 세입자는 하나도 못 건지는. 이런 게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 사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건축 사기 왕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 깡통 전세 사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역전세입니다. 자, 뭔가 뒤집혔다는 얘기죠. 역전세는 뭐냐면 자, 또 그래프를 한번 보죠. 원래 시세가 1억이. 원래는 1억 원에 9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잖아요. 자, 1억 1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인중개사와 투자자가 생각을 해보면 야, 1억 원짜리인데 1억 1천에 전세가 들어가면 내가 1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천만 원 버는 거죠. 네. 자, 100채를 투자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돈만큼 또 돈을 벌게 보는 되죠. 거구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9천만 원으로 다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가 만기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9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을 다 쓰고 없는데 100채나 샀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마음대로 해. 경매 넘기든지 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1억 원 집에 전세가 지금 9천만 원이면 경매 넘겨도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역전세인데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기는 아닌데 집주인이 본의 아니게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돌려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역전세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깡통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고. 사기죠. 근데 사기고요. 이거는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예견된 사고인데 뭐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사기는 아닌데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진짜 이것도 사기인데 이중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 계약은 뭐냐면 집주인도 당하고요. 세입자도 당합니다. 자,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자, 위임권을 받은 중개사죠. 집주인한테는 1,000에 100만 원 계약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00에 100만 원 입금하고요. 그럼 1,100만 원 주겠죠. 세입자하고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3억 원에.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2억 8,900만 원의 돈이 남잖아요. 자, 이걸 열채를 하면 28억 9천만 원이나 돈을 벌게 되고 이게 전세 사기가 왜 빨리 발견이 안 되냐면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문제 없는 줄 알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가 만기 다 됐을 때 연락하면 이제 벌써 잠적을 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중 계약인데 뭐 어떤 제 아시는 분은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월세래요.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배우자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월세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을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가정 내의 문제고요. 예. 일반적인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극소수의 공인중개사가 극소수고요. 하시겠지만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고요. 예. 자, 네 번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중복 계약인데요. 집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전세금을 10명하고 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10개를 받고요. 잠적을 하게 되면 세입자는 이사 날에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10분이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도 자, 중개인의 사기 유형인 거네요. 일종의 중개인이죠. 우리는 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아주 극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양심을 버리는 중개사들이 이런 사고를 가끔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이런 사고들이 그렇죠. 있을 근데 이제 수 있겠군요. 오랜 믿음 관계가 있으면 위임을 하거든요. 집주인들은 지방에 있거나 잘 모르면 이제 그 중개사한테 맡기고 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발생하고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방 대책에 앞서서 우리가 전세 제도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전세가 뭐냐면 무이자 대출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반장님한테 제가 뭐 돈을 빌린다고 할게요. 제가 집주인인데 반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1억 원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주죠? 너는 뭐 해줄 거야? 이자 줄 거야? 저는 이자는 못 주고요. 빈집이 있는데 반장님이 잠시 들어와서 내가 돈 돌려줄 때까지 살다 나가세요. 예. 그게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그게 전세구나. 집주인한테 돈을 맡기고 네. 그 집에 잠시 사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반장님이 제 배를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해야 되나? 소송해서 이제 경매를 넘겨야 예, 되는 맞아요. 거죠. 예. 경매를 넘겨야 되는 게 세입자가 가지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 그러면 경매 넘겨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식당에 가면 번호표를 뽑죠. 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번호표를 뽑단 말이에요. 맛있는 식당에 가면. 자, 1번 번호표가 누구냐? 국가입니다. 세금 체납하게 되면 국가가 가장 먼저 가지고 가게 되고요. 예. 항상 나라가 1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그죠? 아니, 은행이 돈 빌려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은행은 항상 선순위로 들어갑니다. 국가 세금보다는 못하지만 은행이 돈 떼먹으면 안 되니까, 돈 떼이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요. 세금 다음에 2순위가 2번 번호가 선순위 은행이고요. 3번이 이제 세입자가 되는데 자, 4번이 있다라고 치죠. 4번이
다른 은행에서 또 4번에 들어왔습니다. 예. 나보다 순서가 늦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뭘 해야 되죠? 항상 공인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입 신고를 하고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아라. 네, 확정일자 그렇죠? 받으라고. 전입 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예. 대항력입니다.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그러니까 4번보다 내가 전세 계약이지만 4번 근저당보다도 내가 앞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3번인 줄 알았는데 뒤에 있는 4번이 그러죠. 경매 넘어갔는데 너 확정일자 안 받았네?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내가 우선이야라고 해서 3번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4번으로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고요. 자, 예방을 하려면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세금. 예.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을 집주인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예. 이제 열람을 해서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계약하기 전에도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안 받으려면 이번에 법이 개정됐어요.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쓰고요. 잔금할 때까지만 동의 없이 가능한데 자,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서에 가시면 되고요. 지방세,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세무과에 가시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렇게 확인하고요. 이제 2번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등기부 등본 있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나옵니다. 근저당이 얼마 설정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잔금할 때 두 번 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2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아무 1번, 2번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 안심해도 될까요?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자, 경매 낙찰받는 분들은 낮은 가격에 받고 싶잖아요. 예. 1억짜리 집이면 한 7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전세금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 못 받죠? 예. 그러니까 전세 가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확인해서 70% 이하면 안전하고요. 만약에 80%가 넘어가면 이거 경매 넘어가도 선순위 1번, 2번이 없더라도 내가 다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전세 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예방 대책을 알아야 되고요. 뭔가 찝찝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계약서 쓰고요.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죠.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1533-1899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지자체에서도 이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1533-8119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 2번 선순위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세 가율이 70%가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 당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상심이 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드는데요. 자, 내 가족들한테 반드시 오픈을 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같이 어려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